위치에 있는 자리,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애조로의 시작점이자 끝점, 그리고 일조도로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한라산과 바다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이는 언덕진 높은 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 우리 땅에서 보는 풍경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거니까 단단히 기대를 해도 좋아. 지목 및 면적, 우리 땅은 모두 두 개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목은 모두 전, 하나는 963제곱미터 291평이고 또 다른 하나는 3735제곱미터 1130평, 그래서 모두 4698제곱미터 1421평이다. 오늘도 역시 적진 않지. 면적이 넉넉한 만큼 시도해볼 게 너무나 많은 곳이다. 그만한 위치의 여건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전히 단단하게 기대를 해도 좋아. 가격 정보, 우리 땅의 매매가는 13억원, 평당 91만 5천원 꼴이다. 풍경과 경치가 끝내준다고 얘기했고 조건과 여건도 좋다고 얘기했지. 더군다나 애월읍 구엄리잖아. 면적이 작은 땅이었으면 밑으로 택도 없다는 거 다들 알 거야. 일단 애월읍 중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곳이지. 여기가 일단 100만원 미치면 무조건 괜찮다는 거 인정해줘. 용도, 지역 및 지구, 그리고 구역, 또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그리고 구역. 우리 땅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자연 녹지라는 것은 여기가 도시 지역에 해당한다는 걸 의미하지. 다른 내곽지와 다르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거겠지. 실제로 멀지 않은 곳에 애월 해안도로부터 당체 근처에 없는 게 없다. 토지의 전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는데 찾아봤더니 수산 저수지에 있는 소나무가 문화재인데 우린 거리가 멀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3구역 관련해서 따로 협의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접한 도로, 우리 땅의 진입도로는 모두 두 곳인데 하나는 일주도로에서 바로 올라오는 4m 폭의 시멘트 포장 도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옆인 수산동 오름을 오르는 6m 폭의 아스콘 포장 도로다. 일률적이지 않지만 우리 땅까지의 도로폭도 모두 6m 폭은 된다. 도로의 접한면의 길이는 약 33m로 도로에 적게 물리지도 않았다. 도로의 폭 때문에 못해먹을 거 전혀 없다는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당연히 필요하지. 면적도 1000제곱미터를 훨씬 오버하니까 농업경영으로 농지를 발급받아야 돼. 알지? 요즘 심히 까탈스러운 거. 제주도민이 아니면 아니 되니까 전입신고도 당근이지. 늘 말하던 거 알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 누구 앞으로? 거주주 앞으로. 추천 용도, 동산진 둔덕 위에 살면서 언덕진 동산 위에 집 짓고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지. 전원주택을 지으면 되겠네. 그래도 면적이 남으니까 나머진 공사를 짓자. 여기 상당히 안정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고 얘기했지. 절대 막힘없을 안정된 영구적인 풍경과 경관, 그리고 좋은 입지 조건을 활용한 타운하우스를 지어야지. 실제로 우리 땅 뒤로 비스무리한 시설이 들어올 것도 같다. 땅을 싹 닦아놨더라고. 근데 거기 우리 땅 때문에 앞에 가린다. 이건 안 비밀. 1400평. 나 혼자 사용하기엔 좀 크긴 하지. 같이 쓰자. 그리고 멋진 집 같이 짓자. 동호인 주택. 헐? 공공하수관이 일주도로에 있거든? 약 130m쯤 되는 것 같아. 일종 근생은 하수관 없어도 되지만 꼭 이종 근생을 해야 된다면 내돈 내산이지 뭐. 땡겨서 상가 점포. 좋지. 요즘 진짜 경기 안 좋다는 걸 몸소 체험을 하고 있다. 우리 업계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니까. 그렇다고 계속 움츠리고만은 있을 수는 없잖아.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추후에 사업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쳐봐야지. 일단 쟁겨놓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오케이? 지적도,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안 봐도 돼. 모양 거의 정사각형이야. 좀 생겼어. 둔덕진 언덕 위에 동산의 지형을 가졌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봉긋하게 오르막 지형이지. 그래서 영구 조망권이 가능해. 자, 지금부터 언덕 위에 전망 좋은 곳으로 출발. 전망 좋은 언덕 위에 큰 집을 짓자. 혼자는 외로울 것 같으면 더불어 함께 동산 위에 큰 집을 짓자. 동산이든 언덕이든 어쨌든 이 또한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움직임이잖아. 맞지? 근데 왜 안 해? 뭐가 문제야? 맞지. 무엇보다 돈이 문제지. 형편이 돼야 낌새를 부릴 텐데. 떠그럴. 야, 걱정하지 마. 움직임이라는 거는 변화하면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변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누군 꼭 상상만 하라는 법 있냐? 변화하면서 달라지다 보니까 바뀌어서 실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모르는 거잖아. 일단 땅 보는 데는 돈 안 들어가니까 땅이나 자세히 봐. 알았지? 우리도 희망을 갖자. 가자! 애조로가 이렇게 가깝게 있구나.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네. 이 도로 타니까 수목원 위에 요용교차로까지 12분밖에 안 걸리던데 여기에 집 짓고 살아도 신제주까지 15분이면 떡을 치고 가겠구나.
여기서 잠깐만 떡을 치겠구나, 떡을 치다, 이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표준말이야. 괜한 상상해서 니치면 이상한 놈 만들고 하는 그런 음란막이 접신하지마, 알았지? 일주도로가 바로 여기였구나. 뭐야, 140m? 졸라 가깝네. 대중교통이라는 것들은 죄다 여기에 있겠네. 공항에서 우회전하고 직진만 하면 여기, 택시 타고 공항까지 여하튼 30분 이내, 술 먹으러 비행기 타고 잠깐 나갔다 와도 되는 딱 그런 거리네. 뭐야, 바로 여기가 올레길이야? 올레길 16코스. 그러네. 수산봉으로 올라서 추산조 주시로 내려가는 코스. 일단 여기 집 짓고 살면 산책을 떠나 다리통, 허벅지 상당히 굵어지겠다. 올레길과 산책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린 이런 거 하지 말자. 수산봉으로 오르는 이 올레길이 상당히 매력적이야. 일주도로에서부터 시작인데 바로 오르막이거든. 이렇게 거기만 둔덕처럼 벙긋하게 올라가 있어. 길 양쪽으로는 나무가 빽빽하게 가로수처럼 자라있는데 따라서 걸어 들어가면 다른 차원의 터널로 진입하는 기분이 살짝 들지. 여기가 느낌이 상당히 꽤 괜찮아. 어쨌든 우리 땅도 요 도로에 접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수산봉 오름 둔덕 위에 난 길 때문에 우리 땅 동산진 곳 여기가 더 돋보인다거나 할까, 갖다 붙인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한데 어쨌든 느낌 상당히 좋아. 가서 봐봐. 혹시 지금 가슴이 막 답답하지 않아? 일도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럼 이 길에 한번 가서 한참 동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 봐봐. 기분이 어떤지. 자, 그럼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생각해보고 움직여보자. 일단 나는 언덕 위에 전망 좋은 여기에 큰 집을 지을 거야. 일단 난 뭐든 커야 직성이 풀리거든. 굳이 커야 할 일도 더럽게 많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나한테는 지극히 현실적이거든. 뭐? 아, 너는 큰 집은 부담 간다고? 그럼 작은 필지가 더 둔덕이고 동상이니까 너는 양지 바른 둔덕 위에 작은 하얀 집을 지어. 그것도 이쁠 것 같다.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슴이 막 답답한 사람은 구경은 나도 좋아. 언덕 위에 올라서 한동안 어딘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는 거 참 괜찮은 행동이거든.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는 거야. 그럼 느낌이 뭔가 다를걸. 답답한 거 있을 때 이렇게라도 털어버리면 좋다. 한번 해봐. 펑펑 울지는 말고. 언덕 위에 있다 라는 말을 감히 사용한다는 것은 가치를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되잖아. 이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언덕 위에 집, 언덕 위에 펜션, 언덕 위에 노인 카페, 언덕 위에 식당 등등 이렇게 앞에 언덕 위에를 꼭 집어넣고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그 말이 좋으니까 사용을 한다는 반증이 될 거야. 예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어. 땅은 언덕배기에 있어야 좋고 집은 동산진 곳에 있어야 좋다. 뭔 소리냐. 땅이든 집이든 주변보다 높고 경사진 곳에 있어야 좋다는 얘긴데 결국엔 언덕 위에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있어 보이게 말장난을 한 거지.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니치면도 질린다. 여기까지. 최근에 우리 땅 때문에 건축허가를 짚어볼 일이 있었어. 결론은 계약이 아니 됐으니까 지금 니치맨이 이 썰을 풀고 있는 거고, 건축허가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 이게 오늘 우리 땅의 건축허가에 관한 팩트야. 근데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중에 왜 타 지역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건축허가 받는 걸 두려워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겠더라고.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상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 그 전에 이거부터 절대 오해하지는 말자. 오늘 우리 땅은 건축허가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야. 알았지? 여하튼 요 앞에 20mm 상수도관이 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로 안 끝나지. 건축허가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사람은 거의 알 거야. 늘 하는 얘기 있잖아. 수압이 낮은 지역이라 그때 가봐야 압니다. 여기저기서 이관으로 물을 사용할 경우엔 나중에는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봐야 알아요. 그때 다시 오세요. 절대 된다는 얘기 100% 안 하지. 근데 실정에 대해 잘 모르는 외지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딴 거 죄다 확인해도 아무런 규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상수도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기분이 어떻겠어? 괜히 불안하고 그러겠지. 근데 왜 제주도는 요 따위로밖에 얘기를 못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야. 우프지. 당최 선 그놈의 수압이 낮지 않은 지역을 왜 볼 수가 없을까?
다 낮아. 결국엔 20mm 관보다 더 큰 걸로 필요한 사람이 바꿔서 오란 얘기잖아. 돌려서 말하지 말자니까. 똥마려운 민원인이 어쩔 수 없이 본인 비용으로 상수도 관을 바꿔야 하는 이 관행적인 행태를 어쩌면 좋냐. 법규상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지만 요즘 시대에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반 시설도 모두 앞에 있는데 수도 때문에 건축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 돼? 100번 양보해서 기반시설이 저기 멀리 떨어졌다 치자. 그래서 똥 마려운 내가 내 돈 들여서 기반시설을 끌어와서 인입해야 준공허가를 준다는 조건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착공을 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건물을 지어서 거의 다 지어가 이제. 그 사이에 도로굴착 심의도 다 받아놨어. 기반시설을 끌어오려면 도로를 까서 도로 밑으로 매설을 해서 와야 할 거니까 거의 다 된 거지 이젠. 마지막으로 연결하려고 수도 인입을 신청했더니 안 된대. 1년 사이에 또 바뀌었어. 수압이 약해서 여름철에 물이 잘 안 나온다고 민원이 계속 급증해서 더 이상 수도를 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너네가 이렇게 건축허가 준 거는 뭐냐. 여기에 내 돈으로 상수도 인입해야 준공허가 떨어뜨려 준다고 되어 있지 않냐. 지금 와서 안 된다면 저 다 지은 건물은 공중에 붕 띄워놓을까? 어떻게 된 게 모르면 인상 쓰고 안 된다 그래. 모른다고 하면 쪽팔리니? 그래서 그래?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하면 될 거를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그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 잘못되는 거 모르나. 결국엔 이미 승인된 건축허가인데 인입해 줄 수밖에 없는 걸 서로 피곤하게 왜 일단 꼬투리부터 잡으려 그러냐? 그러지 마. 15mm 관으로 땡기기로 했는데 더 큰 25mm 관으로 땡겨오라고 결국엔 머리 쓴 거잖아. 끌어온 기반시설 우리가 사유화해서 이익을 취하나? 어차피 바로 기분체납 조건이잖아. 최근에 또 하나가 있었어.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었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거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어. 이건 특히 제주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허가지. 어떤 허가든 허가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한 주택 짓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도 개설 허가 또한 허가 내용대로 이행했을 때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도로는 8m 폭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 밑으로 상수도, 전기, 통신, 설비 등의 기간시설 및 기반시설이 모두 인입돼야 하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 바로 공공하수 간의 연결까지 완료해야만 준공을 마치고 비로소 지목이 도로로 바뀌는 거거든.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려면 이것도 하수관이 있는 곳에서부터 도로를 까고 와야 하겠지. 그래서 도로굴착 심의도 받아놨어. 그 어렵다는 사도 개설허가 받아서 공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끝난 거잖아. 문제될 게 없잖아. 맞지? 물론 지금은 공사를 잠시 멈춘 상태야. 자금 사정이 있어서. 근데 이건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이 땅에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같다. 내가 보기엔 그 사도 개설 허가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이미 나간 허가대로 인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50대 50이라고 그랬대. 오프지. 몰아버리지. 왜 그게 50대 50이냐? 100%지. 허가를 이미 줘놓고 인입을 못 해준다? 말이냐 말밥이냐. 얘네들은 어떻게 모르면 무조건 안 돼. 부터 외치고 출발이야.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인정이라도 하면 여기라도 덜 받지. 상수도이던 오수관이던 결국엔 민원인 비용으로 땡기고 넓힌 곳이 엄청 날 건데 살림은 좀 나아졌냐? 그동안 아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자 됐겠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팍팍 올라갔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차라리 제주도가 부자라면 열받지도 않겠다. 2022년 기준 32.7%. 아직도 약 70%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곳이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역량을 좀 키우려면 적어도 외부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구색을 갖춰야 하지 않겠니? 손 안 대고 코풀기식의 이러한 간행만 타파해도 인구 유입에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재정 자립도 또한 그 격이 반드시 달라져 있을 거야. 어렵지 않아. 몰라서 무조건 화내고 하고 출발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 편에 서서 생각의 높이를 맞춰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기본적인 거 이미 나간 허가를 성질내고 안 낸다고 하면 되겠냐. 그 말 한마디에 여러 휘청휘청 한다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모르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해. 사실 그게 정답이잖아. 그리고 힘든 거 알아.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지 알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제주도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잘해보자. 파이팅!